엔비디아 황 사장님은 확실히 치킨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금요일에 가로로 자른 그 삼겹살에 대한 서러움이 주말 사이 치킨을 통해서 많이 해소되셨는지 금일 화요일 코스피 8% 폭등에 확실히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일단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중요한 점은 오늘 정말 손가락이 근질근질 했는데 이걸 사 마라 8%또 올라가네. 월요일 7442가 진 바닥이었나 아니면 W자의 중간 반등인가 정말 고민이 되는 시점이죠. 이거 또 날아가는 거 아니야? 그러게 그냥 레버리지 상품 SK하이닉스 삼성전자 2배짜리 그냥 불태웠어야 되는 건데. 자, 어제 월요일은 서킷 브레이커, 오늘은 플러스 8% 이상 상승했죠. 사이드카 발동, 코스피가 이틀 사이에 641포인트를 왔다 갔다 했어요. 어제 7442 그 패닉이 만든 저점에서 금일 약 8.2% 반등을 봤을 때 냉정하게 물어봐야겠죠. 찐 반등이냐? 지금 전부 올인 몰빵을 해야 되는 건가? 솔직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좋은 소식도 있고 아직 불편한 진실도 있어요. 일단 데이터를 모두 같이 파헤쳐보면서 살금살금 조심히 판단해봐야겠죠. 그리고 금일 영상에서는 루지님이 말씀 주신 콜옵션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데이터가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몰빵을 해야 될지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일단 어젯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 시장이 공포스러웠던 한국 시장을 뒤로 하고 아우랑 같이 가지 않았어요. 형이 그래도 올랐습니다. S&P 500은 0.3%, 나스닥은 0.86%. 이미 이때 EWI랑 코르를 보면은, 그리고 야간 선물을 보면은 금일 한국 시장의 반등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었죠. 다만 중요한 점은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4.4% 빠졌죠. 그리고 어젯밤에는 0.86% 올랐어요. 마이너스 4.4% 빠진 것 중에서 일단 고작 20% 정도만 회복한 거예요. 아직까지는 반등이라고 부르기에는 은근히 민망한 수준. 그럼 오늘 코스피가 8% 이상이나 튀어오른 이유는 뭘까? 미국이 살짝 튀었다고 코스피는 플러스 8% 올라? 형만은 아우 없다가 아니라 아우가 형을 완전 압살해버렸죠.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일단 표면적으로 그거는 황 사장님,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죠. 지난 5월 29일에도 황 사장님이 한국에 온다는 소문 때문에 그때도 코스피가 하루에 4% 남짓 올랐죠. 황 사장님만 등장하면은 코스피든 나스닥이든 위아래 모두 다 이분의 입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금일 화요일 이전에 SK그룹 최태원 회장님과 SK하이닉스 이석희 CEO와의 만찬에서 공식 발표한 게 있었죠.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굉장히 큰 파트너다. 엔비디아 차세대 베라 CPU는 SK하이닉스 메모리를 탑재한다. HBM 메모리 부족은 앞으로 수년간 지속된다. 고로 지금 AI 주식은 매우 싸다. 그 외에 삼성전자나 마이크론도 HBM4 검증을 통과해서 엔비디아 공급망에 정식 합류, 네이버 두산과 AI 데이터센터 협력 계약까지 금일 코스피 8% 이상의 폭등에 재료성 테마였죠. 지난달 방안에 대한 소문은 기대치를 끌어올렸고 이번엔 계약에 대한 발언이었어요. 이러한 발언은 실제 매출로 이어지죠. 수년에 걸쳐서. 결국 지난주에 브로드컴 때문에 엔비디아 메모리 감소 수요에 대한 풍문 때문에 흔들렸던 시장의 의구심을 황 사장님이 금요일 홍대 회동 이후에 뇌피셜이지만은 삼겹살 가로 사태 때문에 상당히 마음이 언짢으셨겠죠. 그래서 일요일 낮에는 정의선 회장님과 평양냉면과 불고기 번개 타임이 있었고, 일요일 저녁에는 최태원 회장님과 강남에서 또 치맥 2차전을 가지셨어요. 여기서부터 뇌피셜이지만 젠슨 황 CEO는 황 사장님은 치킨을 무지하게 좋아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 방한 때에도 깐부치킨을 가셨는데 이번에도 일요일 저녁에 최태원 회장님과, 그때는 같이 깐부치킨 못 갔죠. 하지만 금요일 같은 멤버였던 이분과 이번에는 구 회장님이 대동하지 않았어요. 치킨도 이상하게 자르면은 코스피가 더 위태로워지죠. 이 강남의 한 깐부치킨 매장에서 다시 만나셔서 익숙한 아지트에서 정말 기분 좋게 이번에는 치맥을 즐기셨죠. 재밌는 점은 일요일 오후에 잠실 야구장에서 깜짝 시구를 하셨는데 이때도 치킨 113박스를 통 크게 주문하셔서 현장에서 직접 나누어 두셨어요. 치킨을 정말 좋아하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 그러다 보니까 미국장, 코스피 둘 다 빠질 때는 말씀하지 않으셨다가 금일은 기분 좋게 시장을 구해주시는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다 보니 간밤에 마이크론도 무려 15%가 올랐죠. 자, 그래서 오늘 기분 좋게 치킨의 힘과 더불어 코스피도 그 날개를 타고 너끈히 올라왔고, 다시 정말 그 치킨의 힘이 수급 주체들에게 훈풍을 불어줬는지 하나하나 뜯어봐야겠죠. 일단 그래서 표면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들, 현물, 실제 주식을 사고 파는 거죠. 그리고 선물, 미래지수 방향에 거는 베팅이에요. 이거는 선물 한 계약은 지금 기준으로 약 한 3억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대략 4천 계약이면은 약 1,200억 원 규모. 그래서 오늘 기관이 현물을 2시 반쯤에는 약 1.3조 정도 매수했는데 장 종료 이후에는 약 3조 원 가까이 더 매수했죠. 어제 마이너스 3조, 금요일 마이너스 2.3조, 이틀 동안 팔다가 오늘 지금 대규모 수매수로 돌아섰어요. 외국인 선물 같은 경우는 금일 장중에는 플러스였는데 장 종료 이후에는 지금 마이너스로 전환됐죠. 여튼 장중 기준으로는 3일 연속 순매수. 그래서 장중 수급표만 보면은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선물을 사고 있다. 좋아 보여요. 역시 치킨의 힘. 그런데 여기서 살짝만 냉정하게 들어가면은 껍질을 벗겨봐야겠죠. 그 하얀 살을 봤을 때에는 이게 정말 제대로 익었는가, 아니면 피 묻은 살이 남아있는가, 진심인지 아닌지 돈의 강도를 검증해봐야겠죠. 일단 기관 현물을 보면은 장 종료 기준으로는 약 3조 원 정도. 일단 근데
금융투자, 증권사들이 2.2조 원 정도로 대부분이에요. 어제의 금융투자가 현물에서 약 마이너스 2.5조를 팔았죠. 오늘은 2.2조를 되산 거예요. 왜 그랬을까? 차익거래 사이클이죠. 쉽게 설명하면은 어제 지수가 8% 폭락하는 과정에서 선물이 현물보다 더 싸게 형성되는 순간이 생겨요. 이때 증권사는 현물을 팔고 선물을 산다. 차익거래 포지션을 구축하죠. 오늘 지수가 8% 반등하니까 그 반대 포지션, 선물을 팔고 현물을 다시 산다. 이걸 실행하면서 이익을 챙긴 거예요. 즉 오늘 기관의 현물 매수 상당 부분은 차익거래 청산이지 앞으로 오를 것 같아서 사는 진심 매수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뭐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또 흥분할 일도 아니다. 이 차익거래 물량을 빼고 나면 기관의 진짜 방향성 매수는 훨씬 적은 거죠. 그리고 외국인의 일단 시계열만 보자고요. 3일 연속 순매수 선물, 물론 4일 연속이 될 뻔했는데 장 종료 이후에 선물이 하락 반전됐죠. 만약 연속으로 사고 있었다면 곧 현물도 살 것이다. 방향 전환 신호로 볼 수 있었어요. 한 가지 가능성을 계속 봐야 되는 건 외국인이 현물 아직도 팔 계획인데 다른 방향으로 선물 롱을 끼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풋옵션 데이터를 같이 보면 훨씬 더 명확해지는데 일단 옵션이 뭔지 굳이 깊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딱 이것만 기억하면은 콜옵션은 앞으로 오를 것 같아. 여기에 베팅. 풋옵션은 앞으로 내릴 것 같아. 여기에 베팅하는 거예요. 이걸 사고 파는 거죠. 베팅권이죠 한마디로. 외국인 콜옵션 최근 흐름을 보면은 5월 26일에 1043계약 대량 콜 매수죠. 강한 상방 베팅. 6월 4일에는 플러스 488계약 추가 매수했어요. 6월 8일 어제에는 플러스 672계약 서킷 브레이커 발동일에 콜을 대량 매수했죠. 그리고 6월 9일 오늘은 현재 약 마이너스 110계약 정도 소폭 청산했어요. 즉 어제 서킷 브레이커 발동 당일에 외국인의 콜옵션 672계약은 일단 단기 바닥이고 오를 것이다에 대한 강한 베팅이었죠. 그리고 오늘 반등이 실제로 나왔죠. 황 사장님이 치킨 드시고 기분이 좋았다는 것을 어떻게든 알아낸 거예요. 맞췄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풋옵션 흐름도 같이 봐야겠죠. 6월 8일 어제에는 마이너스 270계약 풋을 매도했죠. 더 안 떨어진다의 베팅. 6월 9일 오늘은 플러스 171계약 풋을 재매수했어요. 하락보험에 재가입하는 거죠. 어제도 안 떨어진다고 보험을 해약했다가 오늘 반등이 나오니까 다시 보험에 재가입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외국인은 오늘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 하락 가능성을 다시 열어두기 시작했다는 거죠. 선물 롱도 가지고 풋옵션, 이 하락에 대한 보험도 가지고 장중에는 선물 롱도 가지고 풋옵션 하락 보험도 가지고 이건 이제 확실히 오른다는 포지션이 그러면 아닌 거죠.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야, 일단 양쪽 다 대비하자. 이렇게 폭넓은 레인지로 가져가는 게 어느 정도는 가장 균형감이 있고 그 범위를 해치하는 레인지 해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데이터들 때문에 오늘 반등을 아직까지는 마냥 낙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단순하게 어제 외국인 현물 매도가 약 마이너스 2천억으로 줄었죠. 그런데 오늘 장중에 막판 즈음에 약 마이너스 8,600억 정도로 다시 늘었어요. 장 종료 이후에는 지금 약 마이너스 2조 원 정도. 이거 다시 늘고 있네. 어제 좋아진 거 아니었나? 일단 그래도 어제는 서킷 브레이커 때문에 약 20분간 거래가 강제 중단됐었죠. 어제 마이너스 2천억은 일단은 짧긴 했지만은 정상 거래 시간이 짧기도 했어요. 애플 투 애플로 비교 기준이 될 수는 없겠죠. 다만 오늘 마이너스 2조 원은 정상 거래 기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6월 2일, 6월 4일, 6월 5일과 비교해보면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딱히 줄어들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현재까지 누적 기준으로 50조 원 넘게 팔고 있죠, 외국인이. 이걸 한 달 넘게 팔아치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가장 불편하게 지켜야 될 부분은 개인분들은 정말 최근 한 달 동안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약 4거래일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순 매수하셨어요. 중요한 분기점마다 이 정도면 싸다. 그리고 또 놓치면 안 된다는 그 포모 때문에 빨리빨리 들어오신 거죠. 오늘은 약 1조 원 넘게 파셨는데 어제 2.7조 사셨던 분들이 그리고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 반등이 나오니까 은근히 다시 팔기 시작한 거죠. 이 개인분들의 물량이 그래서 7,600, 8,200 더 나아가서는 9,000 아래까지 집중돼 있어요. 대부분은 수익권이 아닌 물량들이 또는 어정쩡한 물량들이 많은 거죠. 지수가 조금만 올라가면 이때다. 팔고 싶어하는 물량들이 대기 중이라는 거예요. 즉 외국인과 기관이 본격적으로 사주지 않으면 기관분들은 대부분 현물과 선물의 스위칭, 차익거래에만 거의 집중하고 계시죠. 이 개인분들의 물량이 지속적인 매도 압력이 되는 거예요 결국. 즉 앞으로 좀 더 강한 외국인 순매수나 기관의 순매수가 들어와 주지 않는 이상은 일단 이 8,000에서 8,200 구간이 쉽게 뚫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죠. 그리고 차트를 살짝 보면은 어제 거래량이 포인트인데 월요일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한 시점 7,442 이 구간의 거래량 봉이 차트 전체에서 가장 크죠.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 특정 기간에 극단적인 거래량이 나온 이 가격대가 강한 지지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극단적인 거래량은 여기서 더 팔 사람도 다 팔았고 살 사람도 샀다. 이런 신호가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7,442가 단기적으로는 하나의 지지선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적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라면은 이걸 기점으로 분할 매수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다면. 그리고 15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이동 평균선들이 역배열로 있다가 오늘 위로 올라와 주면서 어느 정도는 정배열로 지금 만들어 나가고 있죠. 다만 그 거래량의 질이 특히 오늘 프로그램 상위 종목들을 보더라도 돈들의 강도가 그 금액이 많이 들어오지가 않았어요. 즉 상승 탄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힘이 그 거래량이 그 거래 대금이 유동성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 121선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은 여기서 강한 힘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쌍고 M탑 형태로 하락 전환할 수 있는 그 초입에 그 입구에 서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즉 금일 한 줄 평은 오른 건 맞는데 거래량이 확인해주지 않았다. 진짜 강한 반등은 거래량이 폭발하면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금일 화요일 반등을 얼마나 우린 믿어도 될까? 일단 단기적으로 7442 그 거래량 지지선을 확인은 했어요. 극단적인 거래량이 나왔던 이 7442, 즉 너무 강한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레벨을 재테스트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지켜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는 이유가 세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 외국인 현물 매도가 전혀 줄지 않았죠. 정상 거래 기준으로 오늘도 약 마이너스 2조 원 정도. 이게 아직까지도 가장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그리고 오늘 기관 매수의 상당 부분은 아직까지도 진심이 아니다. 차익거래 청산 물량 걷어내면 진짜 방향성 매수가 되게 적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프로그램 상위 종목 유입 금액도 매우 낮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기 들어온 개별 금액들이 시가총액 대비 되게 미미한 수준이죠. 삼성전자의 1253억 이건 정말 코딱지 파는 수준이에요. 치킨 한입거리 아니 치킨무 두 조각 반 정도예요 이거는. 그리고 외국인이 풋옵션을 다시 샀다. 오늘 반등이 나오자마자 하락보험을 재구축했죠.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아니라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다. 양방향 대비 불확실성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당연히 V자 바닥 확인 이 확률도 있어요. 공황이 만든 극단 저점을 확정을 지어줬고 황 사장님이 치킨 회동 이후에 AI 내러티브를 꽤 크게 복원시켜 주셨죠. 그래서 외국인 현물 매도가 이번 주 안에 멈추고 FOMC가 완화적으로 나온다. 8,500, 8,800도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즉 6월 11일 CPI가 좋고 6월 16일, 17일 이때 FOMC가 매파적이지 않다. 급하신 분들이고 분할 매수를 할 의향이 있다. 이 시나리오를 봐야셔도 되는 거죠. 다만 숫자, 데이터로 봤을 때에는 한 번 더 내려갈 확률도 없지 않아 있다. 아니 어쩌면 시나리오 A보다 살짝은 좀 더 클 수 있다. 금일 반등이 황 사장님의 이벤트와 숏 커버링이 만든 기술적 반등이죠. 그 뜻은 루지이님이 짚어주신 대로 금주 수요일 목요일에 걸쳐 다시 눌릴 가능성이 존재를 하는 거죠. 7,600, 7,800 이 구간에서 한 번 더 바닥을 다지고 조금 더 이후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2분기 실적 확인 후에 다시 한번 본격 상승.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살짝 좀 더 높을 수 있는 이유는 목요일이 쿼드러플 위칭데이죠. 즉 화요일은 숏 커버링으로 개법 시작, 수요일부터 반대 매매 물량 출회,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가 관건이다. 하나하나씩 무슨 뜻인지 보자면 숏 커버링은 어떤 투자자가 지수가 더 내릴 거라 보고 공매도를 쳤다고 봐요. 그런데 예상과 반대로 오늘 플러스 8%가 올랐잖아요. 손실이 나고 있으니까 빠르게 포지션을 닫아야 되죠. 공매도를 닫으려면 주식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손실을 막으려는 공매도 청산 매수가 추가 상승을 만드는 게 숏 커버링. 화요일 아침 개법 시장의 상당 부분이 이거였죠. 그래서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곧버스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포지션이 오픈돼 있으니까 돈 많은 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요리를 해드시는 거예요. 내 논리보다 돈의 힘이 더 강한 거죠. 그래서 콜옵션 보유자들이 반등에 확신해가지고 일찍 들어온 것도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이 숏커버링이 강하지만 짧죠. 팔 사람이 다 팔면 끝납니다. 그리고 반대 매매라는 게 지난주 하락장에서 빚을 내서 주식을 산 분들이 많잖아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팔아버리죠. 지금 7,600, 8,200 구간에 이 반대 매매 물량이 쌓여있죠. 금일 8% 올랐지만 아직 손실 구간인 분들이 있고 수요일까지 지수가 다시 밀린다. 이 물량이 시장에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때 내가 6월 지수가 8,000 위에 있을 거다. 이렇게 베팅한 계약이 목요일에 결판나는 날인 거예요. 아까 외국인 콜옵션 데이터를 보면은 5월 26일부터 오늘까지 외국인이 콜옵션을 꾸준히 매수해서 누적 2,000계약 이상의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이 포지션이 목요일 만기에 수익이 나려면 지수가 콜 행사가 이상이 있어야 돼요. 만약 수요일부터 지수가 다시 밀린다. 콜 보유자들이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콜을 팔기 시작하죠. 콜을 팔면 콜을 팔았던 상대방 주로 증권사인데 해치 포지션을 조정하면서 현물을 팝니다. 이게 수요일 목요일 하방 압력의 구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지수가 계속 오른다. 콜 보유자들이 만기까지 홀딩하고 이 물량이 추가 상승을 지지하는 거죠. 즉 내일 수요일 그리고 모레 목요일장이 근본 반등의 진짜 검증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음이 급하신 분들이라면은 정말 이 손가락 누를까 말까 아 좀 손실 봐도 되니까 나 바닥에서 안 사도 돼. 주식에도 그런 격언이 있잖아요. 발가락에서 사지 말고 무릎에서 사라. 아니 허리춤에서 사도 된다. 그래도 지금 전부 사면 안 되는 이유는 오늘 8%가 올랐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 황 사장님의 치킨 회동 때문이었죠. 일단 이 뉴스는 이미 오늘 주가에 다 반영됐습니다. 내일 또 8% 오르려면 새로운 호재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수요일 목요일 쿼드러플 위칭데이 리스크 반대 매매 물량 외국인의 현물 매도 지속 아직까지 이게 해소가 되지 않았어요. 즉 오늘 8,096에서 전량 진입했는데 목요일에 7,700으로 빠진다. 한 번의 판단 실수로 5%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거예요. 즉 지금 필요한 건 흥분이 아니라 확인인 거죠.